자, 오늘은 조금만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할 걸 하다가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원인이랄 게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 똑같은 SDS 버전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다 했었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심지어 제가 이제 어제 집에 가서 제 PC에다가 또 이 버전을 새로 깔고 다시 세팅을 해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은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다가 만약에 앞으로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슬슬 우리 또 깃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또 작업한 거 올리고 이렇게 깃 관리를 할 건데, 깃 관리를 하기 시작한 뒤부터는 이제 코드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만약에 날려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클론으로 내려받은 다음에 작업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좀 설정할 게 더 있었는데 어제 이제 좀 에러가 많다 보니까 저도 놓쳤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스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아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시겠죠? 자,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파일. 자, 파일 검색하시면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여기 제이슨 파일 클릭하시고, 얘는 지금 당장 쓸 건 아닌데 우리 어차피 나중에 제이슨 꼭 써야 돼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거 UTF-8 UTF-8 왜 안 보여? 위로 올라가야 되는군요. 네, 필이 있었구나. UTF-8로 더 바꿔주시면 돼요. JSON 파일이랑 그 다음에 CSS 파일 UTF-8, 그리고 HTML 파일 UTF-8, 그 다음에 JSP 파일 UTF-8, 그리고 아마 XML 파일은 알아서 UTF-8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 한 번씩 하시고 이거 인코딩 UTF-8로 안 해놓으면요, 우리가 외부로 실행을 시켰을 때 한글이 깨져요. 우리가 여기다 한글을 입력해서 한글을 출력해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깨지기 때문에 세팅 다 하셨으면은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서블릿 하나 만들어 봤고, 이 서블릿 통해서 이제 로컬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랑 제 거 IP로 여러분들이 제 PC 제가 만들어 놓은 얘로 접속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해보고 수업이 끝났었는데, 이제 좀 더 다양한 걸 해볼 거예요. 저는 이 홈메인 서블릿 만들어 놨던 거를 그대로 복사 하나 할 거고요. 그냥 파일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컨트롤 V 하면 만들어줘요. 근데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이름 바꿔야 돼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냥 to 그대로 만들게요. 그럼 파일이 두 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to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러면 클래스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 내용은 똑같은 파일 두 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이거 에러 나거든요. 왜 에러가 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이 둘이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클래스 이름이 달라서 지금 코드상에 컴파일 에러는 없죠. 근데 이거 실행시키면은 뭐라 해요, 이렇게. 자, 뭐 서버가 하나일 때 뭐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랑 조금 부합하진 않아요. 얘는 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웹 서블릿이라고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달아놨는데, 이 어노테이션 달고 나서 여기다 우리가 홈, 메인 넣어줬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둘이 똑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자, 뭐 물론 100%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www.naver.com 딱 치고 들어가면 네이버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이런 도메인을 쓰는 페이지, 똑같은 도메인을 쓰는 사이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입력하면
브라우저는 네이버 줘야 돼? 딴 거 줘야 돼? 뭘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요청 자체가 아예 중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이런 거거든요. 로컬로 접속을 한다고 했을 때 로컬호스트에 80 우리가 81이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거 자체가 순수하게 브라우저한테 보내는 요청이에요. 브라우저가 정확히 말하면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보내는 요청이죠. 이런 요청을 보냈을 때 웹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그 요청을 빨아들이는 부분이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는 해당 접속하기 위한 IP를 적는 거고요. 그 뒤에는 포트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오는 이거, 얘는 어제 배웠죠?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얘를 루트로 쓰면 없어도 되는 건데 루트가 아니고 존재한다면 넣어줘야 되는 거 보여드렸어요 어제. 그 컨텍스트 패스의 영역이고, 그 뒤 여기가 실질적인 요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가 브라우저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요청을 보낼 것인가가 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요청이 둘이 똑같은 거죠. 물론 하는 일도 같긴 하지만 애초에 요청이 중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같아서 뭐라고 하는 거고, 얘를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버리면 이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소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실행시킨 건 얘니까. 이 서블릿을 실행시킨 거니까. 지금까지 웹을 이제 서블릿의 개념을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메인 메서드만 실행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이제 JDBC 아티클 매니저를 보면은 자, 클래스가 되게 많죠. 여기서 메인 메서드는 어디 들어있어요? 메인 클래스에 밖에 없어요. 나머지 클래스들은 아예 메인 메서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클릭하고 런에즈로 가보면 이걸 런온 서버는 서버로 실행시킨다잖아요. 이거 우리가 서버를 만들어놔서 뜬 건데 애초에 이런 것도 안 떴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메인한테 우클릭하고 런에즈 가보면 얘는 있죠. 애초에 그냥 일반 자바 프로젝트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는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컨트롤러에다가 올려놓고 실행을 했을 때 됐던 이유, 얘가 알아서 메인 메서드 찾아가서 실행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자바 프로젝트가 아니라 웹 프로젝트잖아요. 이제 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서버를 사용해서, 톰캣이라고 하는 웹 서버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동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서블릿들, 얘네들은 각각 다 런온 서버 있죠? 얘도 런온 서버 있죠? 각각의 서블릿이 실행이 가능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내용이 나오겠지만 JSP를 사용하면 JSP도 그냥 실행이 돼요. 그것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얘가 중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의 뒤에 붙는 이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청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중복이 되면 애초에 실행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일치하는 얘기고요. 그 더 뒤로 나가서 스프링 부트로 들어가도 우리가 어차피 이 서블릿의 개념을 활용을 하게 돼요. 이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때로 가도 똑같습니다. 요청이 중복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가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제가 홈메인 서블릿은 느낌표고 홈메인 서블릿 2는 골뱅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컬호스트 8081 여기서 홈메인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느낌표가 나오겠죠? 여기서 홈메인 2로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골뱅이가 나오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요청을 얘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난 이걸 수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통신의 원리예요. 해당 요청과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의 응답, 그리고 그 요청과 응답은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예요. 자,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어내면 이거 그냥 밑으로 옮길게요. 이제는 밑으로 콘솔에 어차피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자,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게 되면 얘는 알아서 익스텐즈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죠. 그리고 알아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서드 이름이 두 개시고 우리가 밑에 이건 필요 없어요 하고서 지웠던 게 두 포스트예요. 근데 둘 다 보면 메서드가 이런 매개 변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그쵸? 그리고 얘는 throw, 서블릿 exception, 그리고 IO exception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블릿을 사용하고서부터는 이제 꼭 필요한 예외 처리 요소들이 생겨나요. 지금 이것도 예외 처리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메서드 자체에서 그냥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클래스 자체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깊은 내용은 더 안 들어가고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될 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니까. 어쨌든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얘네예요. 얘네.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랑 리스폰스라고 하는 애, 사실 이거는 그냥 변수 이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맞춰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타입이겠죠.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동으로 부여받았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써지기만 해도요, 얘네가 가지는 능력이 생겨요. 얘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냐, 우리가 지금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했죠. 그럼 여기서 이 자체가 요청이에요. 이 자체가 그냥 웹서버한테 브라우저가 보내는 요청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거 자체가 요청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찾아 들어오는 거냐. 자, HTTP 이거는 뭐 공통이니까 논외로 치고 IP 들어간다 그랬죠? 실제로 어제 제 IP로 입력했을 때 제 거 들어왔었잖아요. IP가 들어가는 부분, 포트가 들어가는 부분, 이거는 어디에 세팅했어요 우리가? 네, 웹서버에 세팅한 거예요. 톰캣에 우리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열어서 포트 맞춰줬죠. 애초에 로컬호스트, 지금 호스트네임, 호스트네임이 이것 때문은 아닌데, 애초에 본인 로컬 컴퓨터를 말하는 뜻이 로컬호스트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이렇게 써도 실제로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127.0.0.1이랑 로컬호스트는 그냥 같은 말이에요. 본인 로컬을 나타내는. 근데 우리가 지금 로컬에서 웹서버가 돌고 있고 내 컴퓨터에서 웹서버가 돌고 있고 내 컴퓨터 브라우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로컬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세팅인 거고, 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도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패스잖아요. 여기서 정한 거잖아요. 제가 어제 이것도 보여드렸죠? 모듈에서 이거 여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이 부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 웹서버가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요청인 게 맞는데 이 여기 앞에까지 컨텍스트 패스 부분까지는 웹서버에서 세팅을 하는 거고, 그 외에 그 뒤에 오는 얘네들, 이거부터가 이제 코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요청을 이렇게 주소에 입력하는 부분으로 요청을 보내는 건데 이 요청을 얘가 받아요.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가 애초에 요청이 딱 들어와서 이걸 너 나랑 똑같네? 요청이 이걸로 들어왔네? 그럼 넌 내 거야 하고 얘가 빨아들이거든요.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가 요청을 받아와요. 받아오면 그 요청에 대한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요. 리퀘스트로. 어차피 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얘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응답하기 위한,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이 얘한테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메서드 안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스폰스, 이건 얘죠. 응답이에요. 얘는 요청이고 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인데 응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뭐 했어요? 그냥 라이터. 얘는 이름만 봤을 때 그냥 뭔가를 쓰겠죠. 쓴 걸 가져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어펜드, 추가한다라는 의미겠죠.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요, 응답할 거야. 화면에
이런 글 문자열을 추가해서 응답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로 월드 치면 여기 헬로 월드 골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소창에 입력하는 이런 정보들이 리퀘스트 하는데 담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그 정보들을 리퀘스트 안에 있는 걸 꺼내와서 실제로 활용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보죠. 제가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하려는지 대충 아시겠죠? 자,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화면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자, 일단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대요. 이건 그냥 할 거예요, 같이. 자, 지금 이 상태, 얘를 한번 바꿔보죠. 여기를 프린트한 요청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름도 아예 그냥 바꿔버릴까요? 홈 메인 좀 애매한데? 이름은 그냥 둡시다. 그냥 하죠. 이건 그냥 클래스 이름일 뿐이니까. 자, 이걸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를 빼고, 자, 일단은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뺄 필요가 없겠다. 여기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 그럼 이제 실행시키면 뭐 나와요? 8단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8단만 나오고 끝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기서 우리가 8, 1은 8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다 써준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써준다면,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나올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두 줄이 나올까요? 나오네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줄 바꾸면 안 됐고요. 또 뭐가 안 됐어요? 한글이 깨졌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근데 두 개가 되긴 하네요. 이게 중복으로 어펜드를 더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럼 줄 바꾸면 이런 걸로 해결하면 될 거고, 그쵸? 얘도 이런 거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럼 9개 써준 다음에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우리 이거 8단 찍는 거 이렇게 9줄이나 써야 되나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이 클래스를 다루고 있는 언어는 뭐예요? 자바죠. 그럼 반복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또 int i는 1부터 i가 9 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i 1 증가. 이 안에서 response get lighter append, 여기다가 얘를 우리가 이런 출력을 자바에서 편하게 할 때 프린트 F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 get lighter에 append 할 때 이제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i라는 변수를. 근데 얘는 좀 방식이 다른데, 이거는 막 크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변수를 하나 써보죠. int 단이라고 하는 애한테 8을 넣어서 얘도 그냥 변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string format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d 단 이렇게 해줄 거고,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가 프린트 ln, 프린트 f 썼던 거는 콘솔 출력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 안에서 이런 걸 써야 될 때, 이런 f의 서식 지정자를 써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도 비슷하게 이렇게 할 건데, 단 i 단 곱하기 i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서버가 리로딩 됐을 때, 나 이거 계속 끄고 있구나. 다시 메인 2죠? 아, 프린트도 아니지? 어때요? 한글 깨진 거 말고는 잘 나왔죠? 그쵸? 이 한글 깨진 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잘 나왔는데,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프린트 단이라고 하는 이 요청을 보낼 때 우리는 뭐밖에 못 찍어요? 8단밖에 못 찍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줄 거예요.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면 5단이 나와야 돼요. 혹은 뭐 이렇게 하면 8단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변수예요. 우리가 지금 이 요청은 코드 내부에서 보는 건가요? 이 요청은 누가 보내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로 보내죠. 그럼 우리 코드 바깥 상황이잖아요. 바깥에서 이런 값을 넘겨주고 있어요. 이거 비슷한 개념이 자바에도 있지 않나요? 인자와 매개 변수. 얘는 실제로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거예요, 요청에다가. 그래서 얘가 인자 값이 될 거고요, 이 인자를 받아오는 파라미터 이름이 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랑 같은 말이었죠. 이제 외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실 파라미터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돼요. 인자도 이제 아규먼트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같은 개념이니까 얘가 인자 값이 되는 거고, 얘가 해당 인자를 받아올 파라미터 이름이 되는 겁니다, 변수가. 그럼 이렇게 요청을 보냈다. 그럼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청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제가 이렇게 주소로 보내는 요청 이 자체가 이 코드에서 어디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쵸, 얘로 들어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request.get parameter, 이 안에 좀 전에 밖에서 이름을 정해준 이 변수의 이름,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주고 얘한테 8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단이어야만 해요. 이게 이름이니까, 이 단이. 요청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중에서 나는 얘를 꺼내올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를 꺼내오면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꺼내오면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얘가 갖고 있던 값 8이 남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얘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8이 넘어오고 있으니까 그럼 인트잖아 하고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인트 변수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뭐라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는지 보면, 왜 안 나오지? 자, 단의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야 된대요. 이 8 숫자 아니야? 아닙니다. 요청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은요 다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얘가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면 뭐라고 안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얘는 인풋 단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인풋 단, 입력받은 단이니까 인풋 단 한 건데, 자, 이 인풋 단은 스트링으로 받아왔으면은 여기서 못 쓰잖아요. 이거 왜 못 써요? 여기 S 바뀌면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건 변수 이름 없어가지고 빨간색 에러 나는 거고, 여기를 S를 바꾸면 출력은 돼요. 근데 계산이 안 되죠.
스트링과 숫자의 연산이 정상적으로 안 될 거니까. 그럼 우린 얘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변환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스트링을 인트로 형변환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쵸, 인티저 점 parse int. 그쵸? 그러면 int 타입의 단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 안에 input 단을 넣을 건데 얘 자체를 형변환을 해야 되죠. integer 점 parse int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단은 숫자로 형변환이 됐을 거고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출력을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콘솔 출력이 아니라 화면의 출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를 바꿨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단 해놓고 뭐 한 15, 25 넣었대요. 그럼 몇 단 나와요? 25단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안 되지? 단 25. 왜지? 다시 프린트 단 25 맞는데? 됐네?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원래대로 놓고 보면은 되게 작고 좀 되게 하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글씨도 한글도 깨지고 있고. 자, 이걸 이제부터 해결을 할 건데 이런 걸 하나 붙여줄 겁니다. response set content type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킬 거고요. 이 안에다가 텍스트 html 그리고 캐릭터 셋 utf8 이라고 넣어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응답이었죠. 응답의 타입을, 응답의 문서 내용 타입을 이걸로 세팅할 거야 한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는 얘는 그냥 일반 텍스트예요. 화면에 출력되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텍스트 그 자체. 근데 얘가 되면, 얘를 해놓으면 앞으로 이 문서의 텍스트는 HTML로 읽을 거고 그 상황에서 캐릭터 셋 문자의 인코딩을 UTF-8로 할 거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만 해보면 변화가 보이겠죠? 변화 차이를 잘 보세요. 일단 글자가 좀 커졌고 한글은 나오고 있고, 근데 줄바꿈을 못하죠. 이 줄바꿈 왜 못할까요? 자, 이 역슬래시 n 줄바꿈이죠. 누구 문법이에요? 자바 문법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응답의 문서를 뭘로 본다고요? HTML로 본다고. 그러면 HTML에서 줄바꿈할 수 있는 BR 태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emit 설치했기 때문에, 자, BR 해놓고 컨트롤 E 하면 emit으로 자동 완성돼요. 이거 말고 그냥 BR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했을 때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 안 인식해줘요. 근데 얘가 만약에 밖에 있다 라고 하면 BR 해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오긴 할 텐데 좀 섞여 나오죠. 불편하니까 우리가 emit을 그래서 설치한 거예요. 이 안에서 BR 치고 컨트롤 E 하면은 그냥 태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BR을 여기도 준다면, 그리고 얘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얘는 닫는 태그가 없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아요. BR이나 HR 이런 건 자동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제 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살짝 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 뒤에다가 이제 여기에 그 요청에다가 우리가 파라미터 세팅하는 게
하나의 요청에 하나의 파라미터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파라미터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보시면은 이게 뭐가 예시가 좋을라나, 그냥 아무거나 쳐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자바 뭐 서블릿, 여기도 바로 나오네. 자, 구글.com에 서치, 여기까지가 요청이죠. 이거 여기가 다 요청이에요. 다 요청인데 물음표 나왔죠. 이 물음표 뒤부터가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럼 이 파라미터에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Q라는 변수에 자바 플러스 서블릿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OQ라고 하는 변수에 자바 플러스 서블릿 또 들어가 있고, 이 중간에 얘로 뭔가로 엮여있죠. 이렇게. 이거 뭐였어요? 이거 이름은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중간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뒤에 변수 세팅을 더 추가로 할 때 구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변수 하나, 그리고 나서 뭐 리미트 이런 변수 하나 줄 수 있고, 요거는 뭐 9, 아니다 9 말고 한 15, 이거 하나 더 줄게요. 컬러, 이런 거는 뭐 블루. 요청을 이렇게 줬다. 이거 자체가 다 요청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블릿을, 어떤 서블릿을 찾아가야 되는지의 역할, 그리고 물음표가 나왔다? 물음표 뒤부터는 파라미터들 쭉 나오는 거예요. 쭉 여기 %, 계속 엮어가지고 막 수십 개 수백 개 다 줘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또 개념이 나오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애초에 주소 자체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직접 세팅해서 여기도 이 값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 이게 get 방식의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포스트가 있었고 두 get이 있었는데, 포스트는 지금 안 쓸 거예요 하고 지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주소에 그냥 쭉 나열되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숨길만한 가치가 없는 정보라서 그냥 노출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통신 방법 중에서 get 방식인 거고, 두 포스트는 얘를 감출 수 있어요.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입력을 했는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게 포스트.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프링부트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써야 돼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다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8단에 곱하기 15까지 연산이 돼야 되고, 글자색이 블루로 나오게 해야 돼요.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얘 이제 HTML이라고 했죠. 이 안에서 우리 태그 쓰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CSS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원리 입력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값이 바뀌어야겠죠. 뭐 5를 입력하고 6을 했다, 그럼 5 곱하기 6까지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컬러도 레드를 줬다, 그럼 빨간색이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태, 이걸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필요한 것들이 파라미터가 두 개가 더 추가됐어요.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제 리밋과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얘네를 꺼내 와야 돼요. 어떻게? 똑같이 input 리밋, 그리고 여기는 리밋, 이름이 리밋이니까 이 이름이 절대로 똑같아야 돼요. 이름이 달라버리면 애초에 못 가져옵니다. 여기서 단이면 여기선 단으로 꺼내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리밋이면 여기서 리밋으로 꺼내와야 돼요. 이 변수 이름은 사실 상관이 없지만 여기 들어가는 얘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이게 있었나? 그 DB에 있는 데이터 꺼내올 때 우리가 맵 쓰면서 키로 가져오는 거 있었죠. 그렇게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키랑 똑같은 개념. 얘 이름, 컬럼 이름을 그냥 키로 가져오듯이 이 이름을 이 키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치를 해줘야 되고. 자, 변수 3개 만들었습니다. 리밋이라고 하는 애는 숫자로서 사용이 돼야 되니까 얘도 형분할을 한번 해줘야겠죠. int 리밋 인티저 점 파스인트, 그리고 input limit
컬러는 어때요?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되죠. 얘는 그냥 스트링으로 써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컬러는 안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리밋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쓰면 되죠. 이러면 해결. 그럼 끝났어요. 자, 컬러가 중요하죠. 컬러가. 자, 컬러 같은 경우는 태그 안에 inline CSS로 우리가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SS 파일을 따로 안 만들고. 자, 그럼 태그 inline CSS inline 속성을 주려면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BR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 대신에 태그를 하나 쓰는 거죠. 이렇게 div. div로 엮었으면은 BR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얘는 한 줄을 혼자 쓰게 될 거니까 똑같이 밑에도 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줄들이 div로 엮여 있을 거고 알아서 한 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태가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inline CSS를 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s.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 쌍따옴표가 이 문자열이 끊긴 것처럼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잘 안되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게 역슬래시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쌍따옴표가 그냥 문자열로 인식이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사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인식해줘요.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JSP 안에서 그 쌍따옴표 안에 홀따옴표를 써야 되는 일도 생기고 막 여러가지 따옴표가 막 섞일 건데 그 상황에서 백틱도 쓰고요.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좀 귀찮은 거를 피할 때 홀따옴표로 안에서는 많이 처리해요.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인식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자바에서 쌍따옴표로 시작을 해야 돼요. 홀따옴표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홀따옴표로 시작하는 문자는 뭐였어요? 이런 거. 얘는 홀따옴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캐릭터 타입. 이거 쌍따옴표 들어가면 에러 나요. 이건 에러예요. 캐릭터 타입은 애초에 한 글자라서 무조건 얘로만 감싸야 돼요. 이런 거 아니고선 자바에서는 홀따옴표를 쓸 일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JSP,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막 접목되다 보면은 서로 혼동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홀따옴표 같은 걸 인식을 많이 해줘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특히 홀따옴표 많이 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건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도 붙여넣기 해주고, 그리고 공간 하나 더 뚫렸으니까 넣어줘야겠죠? 이거는 인풋 컬러 바로 이렇게. 얘가 여기도 들어와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로 고침해보면 여기가 빠졌죠. 이런 식으로 500이 나와요. 여기 보면 캔나 parse null string. 그러니까 이게 꺼내오는 거에서 얘가 널이 됐다고 그냥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꺼내온 얘를 가지고 지금 우리 형변환을 하잖아요. 이 parseInt 형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널인데 이거 인트로 어떻게 바꿀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꺼내올 때 무조건 에러는 아니고 형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에러인데 애초에 파라미터가 있는데 사용자가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 라면 널 검증을 무조건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다 세팅하고 먼저 볼게요. n% 리밋 얘는 한 6, 그리고 또 n% 컬러 얘는 레드. 레드가 제대로 안 먹었네. 이거 인식 안 되나 보네요.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걸 빼먹었네요.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해보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그렇지. 이게 맞죠?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얘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새로 고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서버가 리로드 된 거라서 됐네요. 밑에 것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 리로드가 서버가 한번 다시 깜빡해야 지금 깜빡했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가 리로드 되기 전에 잘 안 바뀌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캐시가 남아서 적용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웹 작업할 때는 시크릿 모드 많이 써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캐시 안 남기려고. 근데 시크릿 모드로 해도 그게 좀 느릴 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좀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될 것 같은데? 됐었는데 옛날에. 서버가 만약에 이 서버 깜빡한 게 정확하지 않아서 헷갈린다, 그럼 껐다 키면 돼요. 잘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블루로 바꿨다, 잘 되죠. 단을 바꿨다, 여기가 5다, 잘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널 검증,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널 검증은 평변환을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작업을 할게요. 평변환 하기 전에 작업을 해야 아까 같은 에러가 안 나겠죠? 평변환 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인풋, 만약에 인풋 단위 널이면 인풋 단의 값을 1로 하겠다. 얘는 문자니까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사용자가 이런 인풋 그 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얘는 그냥 1로 세팅이 되겠죠.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널 검증한 거예요. 이게 널일 때 널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것만 안 넣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거는 파스 인트로 갖다가 인트로 형분을 어차피 못하니까 이런 것만 안 넣으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인풋 리밋 얘가 널이다, 그럼 얘도 1로 하겠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인풋 컬러가 얘가 널이면 잠깐만, 이때 얘는 블랙이 낫겠죠? 블랙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페런츠, 잠깐만, 트랜스페런츠. 이게 투명이에요, 투명. 잠깐만요, 이게 철자가 이게 맞나? 트랜스페런츠. 투명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드펜 같은 데에서 컬러 아무것도 안 줬을 때 배경색, 그냥 들어가 있는 배경색 있죠? 그거는 화이트가 아니에요. 화이트는 하얀 색이고요, 얘는 트랜스페런트라고 해서 아예 투명한 색입니다. 그래서 포토샵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배경 눕기 딸 때 배경이 투명한 거랑 배경이 투명하지 않은 거는 차이가 커요. 이미지 같은 거 쓸 때도 그때 쓰는 투명한 이란 뜻이에요.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해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블랙 해놔도 되고. 근데 이거 글자색이니까 트랜스페런트 해놓으면 안 보이겠죠? 블랙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뭔가 입력을 했을 때에는 입력한 값대로 잘 나올 거고, 만약에 보세요, 컬러만 입력을 안 하겠다 그러면 컬러만 블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는 컬러는 넣을 건데, 컬러는 블루로 줄 건데 리밋을 안 할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는 리밋을 할 건데 단을 안 할래. 리밋은 뭐 한 50까지 할 건데 단을 안 할래.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아예 다 안 할래.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동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